안녕하세요. 우한 형제들 안드로이드 개발자 강경환입니다. 저는 오늘 컴포즈 텍스트 통합 진단, 디자인 시스템 이슈 분석과 디자인 시스템 적용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제 사진 나왔는데요. 네, 저는 배민 공통 서비스 앱 개발팀에서 디자인 시스템 우한 공방이라는 디자인 시스템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폰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폰트라고 하면은 되게 마이너한 거 아닌가? 어떤 문제인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단 1픽셀이라도 정렬이 맞지가 않으면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UI가 사용자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안이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게 저는 이 UI 개발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랑 함께 협업을 자주 하던 디자이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안드로이드랑 iOS랑 같은 시안을 줬는데 결과물이 조금 달라. iOS만 조금 한 1, 2픽셀 정도 좀 더 크게 그려지는 것 같아.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간단하게 iOS 폰트 테스트 전용 앱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각각 폰트 사이즈가 15, 20,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라인 하이트는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디폴트 값이 각각 18, 24, 36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당시 타이포그래피 이해가 전혀 없던 저는 이게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폰트 패딩이 안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 폰트 사이즈가 조금 커질수록 추가 영역이 조금만 잡히네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본 라인 하이트의 폰트 자체 매트릭스의 높이가 약 1.2배 정도 커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을 완전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 형식으로 피드백을 드렸죠. 그럼 당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안드로이드 뷰 시스템에는 원래 라인 하이트라는 속성이 없었습니다. 2019년 IPI 28 안드로이드 파이부터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하위 버전 이슈 때문에 최근에서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신에 사용했던 거는 라인 스페이싱 API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API를 사용을 해서 디자인 시안과 비교를 하고 1, 2픽셀 정도 마진을 줘서 이제 확인을 하는 식으로 디자이너와 항상 시안을 확인해야 하는 디자인 QA 단계가 항상 필수로 존재를 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항상 각각 UI를 만들면서 폰트 이슈를 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폰트 이슈도 개별적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런 폰트 이슈가 공통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담당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텍스트에 관련된 QA 해결 사례랑 디테일을 챙기기 위한 조정 과정 그리고 그 여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만 계신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OS마다 폰트 렌더링하는 방식이 조금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폰트의 구조적 원리나 시각적 줄 높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은 돌아가셔서 우리 앱은 어떻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훨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텍스트 간격이 시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디자인 QA 중인 실기기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디자이너가 요청한 시안입니다. 언뜻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이너의 매서운 눈에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 와가지고 이거 1픽셀 정도 좀 높은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타임 텍스트 뷰에 제가 폰트 패딩을 제거하는 코드를 실수로 누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기기에서 1픽셀 정도 텍스트가 아래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의 사례는 제 실수였지만 2021년도 제팩 컴포즈를 도입을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컴포즈 1.0에서 1.2 시대에는 제가 혼란의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아콘 2021년도에서도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배달의 민족은 컴포즈가 되게 빨리 도입한 초기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포즈를 초기 도입하셨다면은 이런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초기 컴포즈는 텍스트 뷰와의 구현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include 폰트 패딩을 true로 설정을 한 채로 배포를 하였고 그마저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의 뜨거운 지적이 빗발치자 결국 수정이 가능하게 열어주었고 현재는 기본값이 false로 최종 수정이 되어서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으셨고 최신 컴포즈를 사용하신다면은 아마 지금 include 폰트 패딩이 꺼진 상태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폰트 패딩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폰트 패딩은 라틴어보다 위아래로 긴 문자가 잘리지 않도록 텍스트 영역의 상하단에 추가 영역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기존 안드로이드는 로보토를 기준으로 폰트 높이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부 문자, 뭐 예를 들면 바마어나 아랍어 이런 문자에서 위아래가 조금 잘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시 사진처럼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28 버전부터 로보토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폰트를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수정이 되었고, 덕분에 인클루드 폰트 패딩을 false로 주어도 폰트가 잘리는 문제는 거진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성은 공식 문서에도 레거시 프로퍼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텍스트 간격이랑 시한이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분명 텍스트 스타일의 디자이너가 요구한 폰트 사이즈랑 라인 하이트를 그대로 지정을 했는데요. 결과가 달랐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높이 150%짜리 컴포넌트를 만들고 비교를 위해 옆에 민트색으로 원래 나와야 하는 높이를 딱 대어 주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안 맞습니다. 한 줄의 경우도 안 맞고 두 줄의 경우도 안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의 폰트의 구조, 즉 폰트 매트릭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표에 제가 몇 가지 선을 조금 더 그렸습니다. 탑, 어센트, 베이스라인, 디센트, 바텀 이렇게 5가지의 선을 그려주었고요. 아까부터 나오던 저 파란색 중간에 있는 선이 베이스라인입니다. 폰트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액센트부터 디센트까지가 글자가 위아래로 배치가 되는데 폰트를 설계할 때 들어갈 권장 영역인 셈입니다. 그리고 탑 버텀은 이제 폰트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라인 하이트를 3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30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라인 하이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인 하이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탑 버텀이 라인 하이트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라인 하이트를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줄의 베이스라인부터 다음 번째 줄의 베이스라인까지로 정의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 30짜리 기둥을 제가 옆에 좀 옮겨왔는데요.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에 딱 맞춰보면은 딱 시각적으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각적 처리를 아직 하지 못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모디파이어의 패딩 from baseline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뷰 시절에도 존재하던 함수였고요. 어차피 디자인 시스템에는 뭐 바디 1이나 헤드 1 이런 식으로 지정된 타이포그래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수에 맞게만 좀 세알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그마 가이드를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픽셀 가이드가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이제 피그마의 베이스라인부터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이 수치를 다 세가지고 패딩 프롬 베이스라인 함수에 넣어줘서 이제 뭐 텍스트 커스텀 텍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랩핑해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짜잔 폰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라인 하이트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잘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인트린직스 메저먼트를 사용하는 컴포저블 레이아웃에서 높이가 잘못 계산되는 문제가 당시에 발발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버그가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잠시 사용을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사용을 안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이 나와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라인하이트 스타일 API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구글에서도 이제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힘든다는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발을 쳤기 때문에 추가를 해준 API입니다. 23년도 1.5.0에 스테이블이 됐으니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트림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값은 보스입니다. 이는 첫째 줄과 마지막 줄에 상단 여백과 하단 여백을 잘라가지고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폰트를 그냥 그렸을 때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을 맞추면은 상하단에 추가 여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려고 잘라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으로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탑 투 버텀을 맞추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논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논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잠깐 가출을 했던 이격이 사라졌고요. 하지만 이제 트림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맞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얼라이먼트 옵션도 존재합니다. 얼라이먼트 옵션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값은 프로포셔널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을 사용하면은 시각적으로는 살짝 아래로 치우쳐져서 느낌이 납니다. 차이가 아마 잘 안 느껴졌을 거예요, 이전 장표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더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를 40, 그러니까 줄 높이 200%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프로포셔널에서는 폰트 매트릭스를 어센트와 디센트의 비율대로 유지를 해서 남는 비율을 요 비율대로 분배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한 수치를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 기준에서 라인하이트 40dp가 140 픽셀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덴시티는 3.5가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수치를 조금 좀 통일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픽셀이지만요, dp로 통일해서 컨텐츠의 크기는 디센트 빼기 액센트이므로 23.4가 나왔고요. 폰트의 크기가 20dp였는데 23.4가 컨텐츠의 높이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줄높이 40에서 23.4를 빼면은 16.5가 나왔고요. 이게 바로 위아래로 분배해야 할 남는 공간입니다. 요거를 이제 액센트 대 디센트로 나누는 겁니다. 64.9 대 17.0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비율대로 분배를 하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탑에는 13 그리고 바텀에는 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래로 많이 치우친 시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폰트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랑 라인 하이트가 200%까지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뭐 차이가 좀 나더라도 130%, 150%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피그마의 시안과 다르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옆에 130%짜리랑 150%짜리 실제 기기에서 나온 사진과 그리고 피그마 시안을 가져왔는데 130%일 때는 0.5 정도의 베이스라인 오차가 있었고 150%일 때는 1픽셀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드로이드의 프로포셔널이 나쁜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폰트 디자이너가 이렇게 액센트와 디센트의 비율을 줘가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폰트 본연의 자연스러운 의도를 살린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디자이너가 설계한 피그마 시안을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피그마는 여백을 5대 5로 주는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프로포셔널이 아니라 얼라이먼트 센터를 주면은 피그마 시안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라인 하이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이제 디자인 시스템 테마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타이포그래피 클래스에다가 모든 텍스트 스타일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라인 하이트 스타일에 디폴트로 일괄 적용했고요. 앞서 설명한 얼라이먼트 센터랑 트림 넌 옵션을 스타일 옵션을 주어서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 배경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로 흘러가는데요. 디지털이 없던 시절에는 금속 활자 기준으로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발전을 좀 했었고요. 원래 금속 활자라고 하면 이제 폰트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활자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포인트짜리 금속 활자를 만들었으면은 20포인트짜리를 주르륵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고 줄 높이를 바꿔주고 싶으면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추가적인 공간 활자를 넣어서 그 레딩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넣어서 넓혀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이스라인 투 베이스라인으로 줄 높이가 발전을 해왔던 것이고요. 요 전통을 최초로 깬 것이 CSS의 웹입니다. CSS는 라인박스 영역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글자를 중앙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초기 인터넷이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폰트 파일을 불러오기 전에 영역을 미리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폰트 그 덕분에 폰트 매트릭스와 상관이 없이 항상 예측 가능한 라인 하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디자이너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피그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그마의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피그마는 피그마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뭐 좀 맞게 그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방식처럼 웹은 웹 방식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웹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냥 웹에 맞출게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피그마 시안을 보려면 이제 웹의 방식에 맞춰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 피그마 시안이랑 좀 다르다, 좀 고쳐달라라는 이제 또 문의가 빗발쳤고 구글에서 라인 하이트 스타일 API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음절 어절 이슈입니다. 이 계행이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요. 음절 어절 이슈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이 사진은 이제 어절 단위 계행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게 공간이 과도하게 잡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말줄임조차 어절 단위로 일어나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텍스트가 다 보여주지 못한 케이스로 QA 이슈가 꾸준하게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개행이나 말줄임은 그리고자 하는 영역이나 아니면 뭐 스트링에 따라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거는 뭐 알고리즘에서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할 때마다도 결과가 이게 음절로 나올 때도 있고 어절로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좀 깊게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텍스트 엔진이 어떻게 텍스트를 그리고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제팩 컴포즈에서는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적으로 파라그래프 객체를 통해 레이아웃을 계산하고 그리게 됩니다. 텍스트 컴포저블이 구성이 되면은 컴포즈는 주어진 텍스트를 스타일을 토대로 글자를 배치하고 줄바꿈하고 꾸밈 등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이런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줄 단계 레이아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레이아웃 배치 단계이죠. 이 유니코드 스탠다드 NX 14번 알고리즘을 보면은 줄바꿈 가능한 위치 탐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즈 파라그래프는 실제로 안드로이드의 미니킨 엔진을 통해서 요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지를 먼저 탐색을 하는데 이걸 이제 탐욕적인 방법, 그리디 방법으로 알고리즘으로 탐색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글자를 한 줄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줄바꿈이나 공백 문자를 만나면 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괄호나 인용부 뒤에서 개행을 하면은 조금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좀 붙여서 하나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골뱅이 바로 다음에 개행이 일어나면은 또 이것도 UX가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표준은 아닌데 안드로이드 엔진에서 추가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건 한국어잖아요. 어절 단위 개행인지 음절 단위 개행인지.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가 어떻게 개행이 일어나는지를 위해서 유니코드 라인 브레이크 알고리즘의 규칙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유니코드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자료이고요. 화면에서는 줄바꿈 후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보면은 당연히 라인 피드나 넥스트 라인 스페이스에서는 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로 바로 가볼게요. 3.1로 가시면은 라인 브레이크 기회 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나와 있는 페이지를 제가 번역해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줄바꿈 기회를 결정하는 맥락 분석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라틴어에서는 공백과 하이픈을 가지고 줄바꿈을 한다. 즉 공백 기반 문자는 기본이 공백이지만 추가로 하이픈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동아시아 스타일 CJK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차이나, 재패니스, 코리아 여기서는 표의 문자이거나 표현 문자이니까 음절 단위로 분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문자는 언어 문자 사이사이에 개행을 할 수 있다. 줄바꿈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한국어는 분명히 음절 언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 휴대폰에서는 어절 단위로 지금 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은 아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현대적으로 두 가지 줄바꿈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 정말 대단한 문자죠. 네, 기본적으로는 CJK 표의 문자이나 결합된 점어 문자는 음절 단위로 분리하는 게 맞지만 현대의 한국어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좀 어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음절 단위 개행이지만 어절 단위 개행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해두고 8번 커스터마이제이션 항목에 로케일 설정에 따라서 줄바꿈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 휴대폰의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조금 허무하게 원래 어절 단위 개행이 일어나던 게 갑자기 나라별 최적화가 되어서 음절 단위 개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적화가 된 거죠. 즉 이제 로케일 설정을 바꾸면은 로케일 설정을 보고 파라그래프 안에서 라인 브레이크 이터레이터가 교체되는 구조인데요. 제가 테스트할 때 놓친 거는 저는 이제 한국어 설정으로 쓰고 있고 그 에뮬레이터에서 이게 API 버전으로 다른가 보다라고 보려고 에뮬레이터에서 돌려보면은 에뮬레이터는 당연히 영어로 설정돼 있으니까 음절 단위로 나오고
아니면 뭐 다른 픽셀로 봤더니 픽셀은 또 어절 단위로 나오네. 그럼 뭐 갤럭시 픽셀이 다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실제 기기에 테스트할 때는 잘 안 돼가지고 조금 헷갈림이 있었지만, 네, 기본은 한국어에서는 어절 단위로 나온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문의 글은 어절 단위가 사실 편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글에서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건데요. 이 툴팁을 예시로 보시면은 저 드려요라는 뒤에 글자 때문에 한 줄로 안 들어가서 개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 이게 띄어쓰기를 넣은 게 아니고 띄어쓰기는 있지만 없나? 예, 엔터를 넣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개행을 한 건 아닌데 텍스트가 측정될 때 이미 개행이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는 영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화면처럼요. 그래서 오른쪽에 빈 공간이 크게 생겼는데요. 이 문제는 방금 유니코드 알고리즘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앱 전체 로케이를 영어로 바꿔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알고리즘을 속이는 방법인데요. 특수 문자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제로 위스 스페이스, 폭 없는 공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알고리즘 상에서는 줄바꿈 후보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글자 사이사이마다 요 유니코드를 넣어서 해버리면은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전부 이제 끊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음절 개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노 브레이크 스페이스, 줄 바꿈 없는 공백을 쓰는 건데요. 겉보기에는 띄어쓰기 같지만 사실은 줄 바꿈 후보가 아니므로 이제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아까 이 케이스를 보면은 모든 글자가 이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무데나 개행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음절 단위 개행으로 표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 앱에서 적용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노브레이크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두 줄로 나오는 어절 개행 케이스를 한 줄로 바꿔서 좀 더 많은 글자를 보여주려고 한 케이스고요. 근데 이게 양날의 단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리뷰 지면에서 사용 중인 케이스인데 여기도 이제 어절 단위로 하면은 뭐 그 어떤 리뷰인지에 따라서 옆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디자이너가 고치고 싶어서 노 브레이크 스페이스 그 유니코드를 사용을 한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더 좋았어요 이렇게 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을 속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음절 어절을 바꾸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나 해서 이제 해결한 방법입니다. 온텍스트 레이아웃 콜백에서 이제 라인 엔드 값을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제일 긴 라인 엔드를 찾아서 전체 레이아웃의 위스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아까 그 폰트 문제를 해결을 한 케이스고요. 뭐 음절 어절을 개행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디자이너가 기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아까 폰트 매트릭스 텍스트 사례 살펴보시면서 아까 20 폰트를 줬는데 23.4가 나온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죽지도 않고 살아온 마지막 문제인데요.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기존에 이제 배민 시각 시스템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굉장한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요구 사항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충족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 만든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아한 공방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 우아한 공방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우아콘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 허준님의 우아한 공방 코어 시스템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이 다음 발표인 우아한 공방 그 다음 이야기 권현아님과 이상철님의 이 발표를 참고하시면은 우아한 공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아한 공방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도 사용 맥락에 따라서 세분화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컨텐츠 베리언츠랑 UI 베리언츠로 나뉘게 되었고요. 컨텐츠 베리언츠는 기본적으로 문서 컨텐츠 구조와 에 대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한 폰트이고요. 전통적인 명명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헤드라인, 바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타입의 사이즈를 토대로 자간, 행간, 다양한 기본적인 타이포그래피 속성을 조정을 해서 일관적인 텍스트 레이아웃을 조정을 하려고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UI 베리언츠는 컨텐츠 베리언츠의 환경적인 요소나 사용 맥락을 고려한 추가적인 스타일링이랑 그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실 요소의 좀 직관적인 이름인 뭐 타이틀, 라벨, 뭐 캡션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디자인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탄생한 베리언츠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베이스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베이스 버튼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우왕공방 코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은 헤드리스 UI 형태부터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UI 베리언트 타이포그래피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라벨이라는 타이포그래피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라벨 텍스트 스타일의 특징은 줄 높이가 100%라는 점입니다. 줄 높이를 100%로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 버튼의 경우에는 센터 슬롯에 텍스트를 삽입하는 구조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줄 높이 말고도 컨테이너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버티컬 패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슬롯과 슬롯 사이의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이 이제 각각 요소들로 주입을 하고 컨텐츠의 크기가 요 센터 슬롯의 크기와 그다음 탑 바텀 패딩의 크기로 결정이 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줄 높이 100%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 버튼의 높이를 뭐 예를 들어서 50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줘도 아마 베이스라인 센터는 잡힐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헤드레스 UI이기 때문에 인라인 컴포넌트로 사용이 될지 아니면은 레이아웃 역할로 사용이 돼서 뭐 컴포넌트 크기는 고정인데 텍스트 사이즈만 커질지 요거는 이제 담지 않아야 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이포그래피의 줄 높이가 이제 130%, 150%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제로 할당된 폰트 사이즈를 포인트 기준으로 줄 높이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들쭉날쭉으로 되어 있는 높이를 하나로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컴포넌트에 텍스트를 넣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높이가 나와버리고, 뭐 세 번째로는 다양한 텍스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피그마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장 일관성 있게 수직 중심이 잡힌 게 줄 높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또 줄 높이 100%를 사용하게 되면은 폰트 사이즈에 대비해서 항상 소수점 없이 정수형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이 장표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분명 줄 높이를 맞춰줬는데 콘텐츠 사이즈가 23.4가 나왔죠. 라인 하이트를 100%로 아마 줬다면은 텍스트 컴포넌트 크기도 폰트 사이즈와 같은 20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아마 근데 문제가 이제 콘텐츠 사이즈가 23.4라서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안 됩니다. 네, 요 샘플 이미지에서 그 연한 주황색의 크기가 실제로 나와야 하는 줄 높이 100%의 높이인데 진한색 주황색의 높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상 라인 하이트보다 조금 다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영문일 때의 수치이고 또 한글일 때는 좀 더 크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가 폰트 매트릭스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폰트 사이즈보다 액센트 또 디센트의 값이 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EM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EM이란 단위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EM은 폰트 사이즈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는 것이 이 EM 박스의 크기를 바꾼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EM 박스의 크기를 바꾸는 거지 액센트 투 디센트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 박스일 뿐이지 폰트 디자이너가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어떤 액센트, 어떤 디센트의 비율이 나오는지를 설계를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폰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미지도 보시면은 분명히 같은 폰트 사이즈인데 두 번째 폰트가 디센트가 좀 더 높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크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글의 경우에는 최소 이제 130%에서 140%는 잡아줘야 라인 하이트가 기본 폰트에서 넘치지 않고 핏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또 갤럭시 같은 경우는 폰트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또 다른 폰트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인 하이트를 100%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실제 측정된 크기로 그리되 레이아웃만 조정해서 옵셋을 조정해 주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텍스트 메저를 측정을 해서 현재 레이아웃에서 텍스트가 얼마의 높이를 갖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텍스트 컴포저블의 레이아웃 크기가 텍스트 스타일의 라인 하이트 기준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배치와 원래 높이는 맞춰줘야 하는 높이로
해서 이제 옵셋을 조절을 해서 위치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클레이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컴포저블 펑션에다가 거의 똑같이 매핑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저희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제 컴포넌트의 뭐 로컬 컴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텍스트 함수의 뭐 로컬 클레이 텍스트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로컬 클레이 컨텐트 컬러를 적용을 해서 저희 클레이 디자인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모두 클레이 텍스트를 사용해야만 요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가 작용을 하게 설계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이제 라인 하이트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100%가 딱 맞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00%가 아니더라도 다른 줄높이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역적으로는 클레이 텍스트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아까 중간에 메저러블을 한 번 더 타기 때문에 이 클레이 텍스트를 사용할 때는 그냥 텍스트를 사용할 때보다 측정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단점이 하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줄높이 100%도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왜 시안이랑 다르지라는 질문이었지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폰트 매트릭스, 라인 하이트, 줄바꿈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개발자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노력하고 같은 기준으로 텍스트를 바라보게 한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작은 픽셀 차이를 함께 이해하려는 시도가 결국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제 늘 디테일이 품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사소한 디테일까지 챙기려는 습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이런 디테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